안녕하세요. 오늘 드림플러스 인사나잇 발표를 맡은 이벤터스 대표 안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온라인에서 이제 이 인사나잇 강연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웨비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다른 행사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저도 약간 살짝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회사가 이 행사 산업을 어떻게 혁신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벤터스는 이제 행사에 IT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IT를 왜 활용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이 행사라는 것이 사실 주변에서 많이 참석하고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좀 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IT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제 많은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이렇게 IT 서비스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데이터로 축적돼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벤터스는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과 그리고 행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IT 솔루션들을 이제 원스톱으로 가지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플랫폼 서비스이다 보니까 행사 호스트 분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누구나 행사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모집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 페이지에서 행사를 신청하거나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이 행사 현장에 오시면 자신의 정보를 말하고 출석 체크를 통해서 명찰이 자동으로 출력이 되고요. 출석 시 발송된 문자 링크 클릭을 통해서 앱 다운로드의 번거로움 없이 누구나 모바일 웹페이지에 쉽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웹페이지에서는 강의 자료를 보거나 행사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주최 측이나 강연자와 쌍방향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사도 이제 오른쪽 화면 아니면 모바일에서 하단에 이제 저나 다른 대표님한테 질문을 남기실 수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질문을 남기시면은 이제 주최 측이나 강연자가 보고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대100 퀴즈 대회나 추천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스마트폰이나 PC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최 측이나 참가자들이 편의성이 높여서 행사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IT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행사 마케팅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행사 참가자들이 행사에 대한 페이지를 보고 신청을 하고 취소를 하거나 실제 참석을 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저희 쪽에 쌓이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페이지별로 단계별 전환율이라는 게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행사 페이지를 보고 실제로 신청을 완료한 비율이나 취소한 비율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벤터스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만 개의 행사 데이터에서 이제 평균 전환율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 행사의 마케팅이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컨텐츠가 좋은지 타겟을 잘 광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행사 참석자들한테 이제 사전 설문을 통해서 소속이나 성별, 지역과 같은 인구 특성 정보를 수집을 하시면 결국에 우리 행사에 참석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해놔야 다음 행사를 잘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참석자들의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CRM 툴을 제공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행사에 처음 참석하신 분인지 아니면 다시 참석하신 충성 고객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이거는 저희 서비스나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행사에서도 결국에 충성 고객을 잘 확보를 하셔야 결국에 이 고객들이 이 행사에 만족해서 다음 연도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행사에 참석을 하시게 되고 주변에 알아서 바이럴 마케팅을 해주시는 고객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서 행사를 잘 분석하고 고객을 관리할 수 있어야 결국에 좋은 행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벤터스를 이용하면 참가자는 20% 증가하고 비용은 30% 절감하는 효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행사 시장에서 많은 IT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표준으로는 40% 정도가 행사에 IT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은
조금 글로벌 기준보다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는 이벤트브라이트나 시벤트와 같은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솔루션 회사들이 이런 행사 시장에 많이 존재를 하고 다 유니콘 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벤터스는 이 국내 행사 시장에서 이제 6년간 사업을 해왔고, 그래서 최근에 점점 이런 테크놀로지를 행사에 도입하거나 이런 변화들이 많이 생기면서 저희도 그런 흐름에 맞춰서 계속 솔루션을 디벨롭하고 사업을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행사나 교육에서 실시간으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솔루션들을 더 업데이트해서 다양한 행사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이제 플랫폼으로 저희가 확장을 하게 됐고, 현재는 이제 성공적인 마이스 행사 개최 플랫폼으로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터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행사를 주최하는 기업 및 기관, 그리고 행사를 대신 운영하는 대행사, 기획자분들이 저희 타겟 고객이고요. 저희는 3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보신 그런 솔루션들을 유료로 제공함으로써 회당 비용을 받고 있고요. 참가자 모집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이벤터스 플랫폼에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광고 배너가 두 번째 수익 모델이고, 마지막으로 이벤터스에서 행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호스트들이 행사 참가자들이 결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행사용 소프트웨어 판매 모델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각 행사 유형별로 주로 사용하는 기능과 참가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키지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12명의 인력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브랜드 팀, 오퍼레이션 팀, 프로덕트 팀 3가지 팀원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저희는 3건의 투자 유치를 하였고요. 그래서 민간이나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이 행사에서 다양한 영역들을 같이 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터스는 1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플랫폼을 오픈을 해서 작년까지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12,000개 이상의 행사를 지원해 왔고, 참가자 규모도 많이 증대를 해서 이제 월 2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벤터스 플랫폼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까지 저희가 빠르게 성장을 해왔지만 올해 1월 20일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행사들이 다 취소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행사 현장에서 호스트들이 지켜야 되는 수칙, 그리고 참가자들이 지켜야 되는 수칙들을 이제 안내를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소독제를 비치하고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2월 23일에 좀 더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국가 단계에서 행사를 취소할 수 있는 심각 단계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이스나 행사 업계에서 굉장한 큰 타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또한 매출이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을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 사실은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웨비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웨비나를 많이 진행하는 호스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웹으로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진행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로 세미나를 하거나 녹화된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런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시장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와 같은 소셜 라이브 방송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을 대체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이제 전문적으로 스트리밍이나 방송을 하려면 이제 OBS 같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결국에 원하는 그런 웨비나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OBS 프로그램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해서 이거를 많은 호스트분들이 쉽게 하기는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줌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있었는데,
이제 줌 같은 경우에는 화상회의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토론할 때는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화상회의 방식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1대1로 대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호스트나 강연자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시장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을 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2월 27일부터 이런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거나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거를 빠른 시간에 해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결국에 3월 2일에 저희는 이제 원래 올해 목표로 저희가 연간으로 잡았던 목표들을 모두 수정을 하고, 그래서 2분기 목표를 온라인 행사하면 이벤터스가 떠오른다라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3월 2일부터 이제 웨비나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10일 동안 열심히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3월 12일 날 저희가 서비스 출시를 했는데요. 왜 열흘 만에 빠르게 했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어쨌든 이게 사업이란 게 선점을 하는 게 중요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빠르게 런칭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10일 만에 빠르게 런칭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정말 200%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비스를 검토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충분히 더 보완하고 업데이트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최대한 빠르게 MVP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때 경험에서 저희가 초기에 창업을 했던 경험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좀 재미있고 열정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 포인트로 봤던 거는 이제 한 6가지 정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 솔루션이 아니라 이런 실제로 세미나 컨퍼런스에서 주로 진행하는 1대4 방식에 좀 더 최적화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OBS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문 프로그램 없이도 이제 웹캠이나 마이크를 통해서 웹캠의 화면을 공유하고 발표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을 앱 다운로드나 프로그램 설치, 작동 없이도 그냥 웹에 로그인해서 바로 쓸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웹 링크로 그냥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유튜브 라이브나 소셜 라이브에서 이제 댓글들을 활용해서 실시간 소통을 많이 하지만 결국에 그런 것들이 일반 세미나나 컨퍼런스에서는 정확한 질문을 받고 그걸 대답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휘발성인 메시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의응답이나 설문, 추천 같은 기능들을 활용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컨퍼런스나 세미나를 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견이 많았던 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스트리밍 방송입니다.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 행사를 주최하는 쪽들은 이런 참가자 DB를 확보하기 위해 본인의 마케팅, PR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오프라인 참가자의 DB를 확보해야 되는데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신청한 사람, 그리고 결제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을 굉장히 원했고, 이벤터스는 어차피 플랫폼으로서 참가자 모집이나 결제가 가능했고, 그래서 그 결제하거나 신청한 사람만 스트리밍 방송, 웨비나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웨비나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홍보도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프라인을 지원한 것처럼 온라인 또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 저희가 발돋움을 했고, 그리고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한 만큼만 내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누구나 방송할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제 가격 정책도 정하였습니다. 온라인 행사의 경우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웹캠과 스크린 공유를 활용한 이제 일반 세미나용이 있고, 두 번째는 여러 연사가 참여하고 카메라 무빙이 많은 컨퍼런스형, 마지막으로는 뭔가 동작이 많거나 액티비티하고 체험하는 체험형, 이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일단 1번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웹캠을 이제 왼쪽 위에 띄울 수 있고 발표 자료는 오른쪽에 크게 띄울 수 있고요. 그 옆에 참가자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저희 솔루션들이 배치가 되는 구조로 저희가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화면으로 강연을 진행하거나 발표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온 질문들을 리스트업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하나의 질문을 선택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세미나 오프라인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웨비나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호스트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지 몰라서 저희가 12일 날 서비스 출시하고 17일 날 저희 자체 웨비나 콘텐츠를 바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저희가 매주 자체 웨비나를 진행했고,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많았는데 그걸 해보니까 실제로 저희 서비스의 좋은 점, 나쁜 점, 실제로 했을 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걸 토대로 서비스를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반 세미나형뿐만 아니라 체험형, 액티비티형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고, 그래서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좋고 나쁜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웨비나는 이벤터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나온 이제 인사이트들이 있는데, 이제 웨비나를 했을 때 어떤 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사전 리허설은 필수이고요. 그래서 사전 리허설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일반 행사들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사전 리허설을 꼭 해보셔야 되고, 와이파이보다는 이제 유선 랜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끊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유선 랜으로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듀얼 모니터를 활용하시면 왼쪽에는 방송 스트리밍 세팅하는 화면에 놓고 오른쪽에는 발표자에 놓고 좀 더 원활하게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좁은 곳에서 웨비나를 진행하면 목소리가 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에서 웨비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나 마이크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런 웹캠이나 마이크 같은 게 실제로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사셔서 하시면 좀 더 고화질로 좋은 품질로 제공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무 향상을 위한 지식형 콘텐츠는 충분히 2시에 진행을 해도 이제 업무 중에 다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업무와 상관없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퇴근 이후인 8시에 하는 게 조금 더 높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비나를 진행하신 분들이 사실 처음에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자신의 화면이 어떻게 참가자들에 송출되는지를 꼭 보실 수 있게 프롬프터나 모니터를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처럼 타이머나 메모장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하신 분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행사장에 가는 게 아니라 행사 직전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많이 까먹으세요. 그래서 꼭 리마인드 메일 같은 것도 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는 기술은 웹 RTC라는 기술인데, 이제 기존의 스트리밍 방식보다는 웹에서 뭔가 프로그램 설치나 이런 거 없이 가볍게 더 빠르게 송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딜레이가 원래 일반 스트리밍은 최소 10초 이상 나는데 웹 RTC 기술을 활용하면 0.5초 이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는데 전문 촬영 장비를 이제 웹 RTC에서는 활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스트리밍 서버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3월 12일 날 런칭하고 그런 니즈들이 생기는 걸 보고 3월 24일 날부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서 이제 별도의 스트리밍 서버로 고화질 송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런 전문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공간 같은 경우에도 니즈가 많아서 저희가 스페이스 클라우드와 제휴 기획전을 열어서 스튜디오를 이제 안내할 수 있게 하는 편의도 제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대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저희가 파트너사를 연결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4월 18일 정도부터 좀 이제 반응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벤터스 웨비나를 통해서 행사에 참가하신 분들이 좋은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하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오가닉하게 연관 검색어로 웨비나를 치면은 이벤터스가 나오거나 웨비나를 쳤을 때 저희 랜딩 페이지가 먼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문의량 같은 경우에도 뭐 월 100건 이상 많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주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4월 말에 사실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0명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문의 들어왔던 호스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다시 오프라인을 선회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5월 초에 다시 코로나가 확진자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현상을 보면서 결국에 이거는 올해까지 갈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미나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규모의 행사도 진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강점이 있는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제 스타트업 컨퍼런스도 개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 필요한 추가적인 솔루션, 출석 체크나 랜선 네트워킹 같은 것들을 추가를 했고 그리고 유료 행사의 경우에 중복 접속을 막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아서 실제로 이 행사에서 중복 시청을 막는 기능도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를 했고 이제 랜선 네트워킹이라고 사실 행사가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어떻게 해보자라고 했었고 그래서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면 남의 정보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내 명함 정보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300명이 이제 참가자가 있었는데 한 130명 정도가 랜선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실제로 저도 이제 기자님한테 메일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인터뷰도 하고 저희 후속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부스 같은 것들도 이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기업에 대한 정보나 문의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했고 그래서 웨비나 진행 시에 사실 이제 문의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이 5가지를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안정성이랑 송출 화질을 제일 중요시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화질이 저하되는 현상도 있고 줌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참가자 DB 확보 및 결제 시스템이나 중복 시청 방지, 추석 체크 이런 기능들을 원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매출을 전년도 이상으로 회복을 했고요. 행사 수도 다 회복을 해서 오히려 최고치를 경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의 행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많은데요. 기존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웨비나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땅이 넓기도 하고 실제로 대면 영업뿐만 아니라 비대면 영업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웨비나를 원래부터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이 웨비나를 많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이런 웨비나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게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많은 호스트분들이 깨달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계속 나아갈 것 같습니다. 꼭 어느 하나가 무조건 답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온라인으로 경험을 해서 적은 리소스로 충분히 온라인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구나 라고 느끼신 호스트분들은 온라인으로 갈 것이고 오프라인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웠던 아니면 오프라인을 할 수밖에 없는 행사들은 결국 오프라인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이벤트 형태도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발생하는 기대 효과는 2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행사라는 게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에 와서 듣고 이제 소멸되는 컨텐츠들인데 이제 이런 행사에서 발생한 이제 온라인을 송출하게 되면 이게 영상으로 다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후 유료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모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경우에는 왔을 때는 무료인데 온라인을 오히려 유료화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는데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드는데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안 돼서 안 오셔서 보시는 분,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최소한의 비용은 낼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최근 트렌드 자체도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에 큰 돈을 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글로벌 컨텐츠를 국내로 들여오거나 우리 컨텐츠를 해외로 판매하는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랬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제 차별화된 기획, 컨텐츠, 기회가 있는 행사만 생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온라인은 시공간 제약이 없고 선택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컨텐츠가 아니면 이제 참여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글로벌로 경쟁했을 때는 더 그런 것들이 심화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별화된 컨텐츠, 기획, 기회가 있는 행사만이 결국에 생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큰 이슈나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업종에 무조건 국한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이 행사 업계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 보면은 그런 베뉴, 장소를 가지고 있는 뭐 호텔이나 그런 공간들도 최근에는 이런 웨비나를 수용하기 위해서 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탈바꿈하거나 이런 변화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PCO나 PO 같은 운영사들도 우리는 웨비나 전문, 온라인 전문 대행사다 이렇게 탈바꿈을 하면서 실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문제는 사실 예측할 수 없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어떻게 빠르게 실행하고 변화해서 해결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동향을 좀 보면은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라인 이벤트를 지원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런더월드나 호핑 같은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해서 현재 뭐 대규모 투자를 받고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런더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미국의 그런 성향에 맞춰서 파티를 되게 즐기잖아요. 그래서 뭐 칵테일 파티라고 해서 이제 뭐 9명이 랜덤으로 매칭이 돼서 30초 동안 영상 통화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경험을 온라인에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국내 정서에 어떤 게 맞는가를 고민해 봐서 실제로 오프라인 행사의 경험을 온라인에 가져올 수 있게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니즈가 있고 해결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VR로 강연을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아바타처럼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보는 형태로 하는 방식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구나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뭐 영화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왓챠라는 국내 OTT 서비스에서 이제 온라인 영화관, 영화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마이리어 트립 같은 경우에는 뭐 랜선으로 여행을 투어하는 이런 것들도 시도하시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비대면, 언택트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를 보고 되게 다양한 기회, 그리고 방향,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프라인의 경험을 온라인에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모든 산업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이런 온라인 이벤트를 잘 진행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저희의 미션은 누구나 행사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인데요. 일상이란 뜻은 이제 주변에서 어디서나 쉽게 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행사는 진입장벽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간단한 모임을 열고 싶어도 행사를 열고 싶어도 사실 어떻게 하거나 해야 될지 모르고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입장벽을 낮춰드리면 결국 행사라는 것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거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상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지점 있으시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이따가 Q&A 시간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